학생들과 크롬북 가지고 교실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요즘 가장 핫한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 챗GPT를 학생들이 크롬북을 이용해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롬북에 있는 챗GPT와 함께 인간 대 챗GPT 한번 대결해보는 토론 수업을 해봤었는데요. 그 수업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관심이 아주 뜨거운 챗GPT 어떻게 접속하냐면요. 우선은 구글 홈페이지에서 구글 검색창에 챗GPT라고 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와 같이 오픈 AI사에서 나온 챗GPT 화면이 뜨는데요. 이거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왼쪽 하단에 Try ChatGPT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자, 먼저 제일 처음에 보통은 Sign Up 또는 그 로그인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구글 로그인으로 하셔서 개인 번호 인증 받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가입이 끝납니다. 자, 보통 챗GPT는 가운데 대화가 여기 게시가 될 거고요. 하단에 있는 요 창이 바로 프롬프트라고 불리는 대화창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과거 했었던 채팅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져 있죠. 챗GPT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정보입니다. 특히 인물과 어떤 사실 정보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고 명령을 했더니 이 챗GPT가 읽어 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황선의 소나기인데 자, 여기 보시면요. 소나기는 1970년 70년대 국내에서 대학생들 경험한 활동, 인권 침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보시면은 소설은 주인공이 대학생 박물관의 뭐 인권 침해 완전 소설을 쓰고 있네요, 진짜로. 자, 이런 건요. 바로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주 정확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검색해서 쓰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걸로 거짓말을 할 때가 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쭉쭉 답변을 달고 있어요. 예. 연도도 맞고요. 연도도 맞고 우리 지금 보통 보면 있는 이런 어떤 업적에 대해서 한글 창제라든지 과학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챗GPT는 기본적으로 언어 생성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는 애입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친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실 정보는 객관적인 검색을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요. 수식 계산이에요. 수식 계산. 숫자에 대한 게 생각보다 다릅니다. 뭐 45,676 더하기 67,654 뭐 이렇게는 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럼 이 답이 지금 정확할 수 있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수식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서 언어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숫자 계산에 약하거나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느냐? 제가 이미 저번에 이렇게 해 놨었습니다. 말을 만들어내라고 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너의 역할." 롤을 주는 겁니다. 챗GPT한테 "너의 역할,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설득하는 역할이야. 나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의 역할을 한번 해 볼게."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챗GPT가 반응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게 걱정이 됩니다. 건강에 좋지 않으며 호흡기 질병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담배 연기는 이러저러저러저러 문제가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은지 이해하셨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또 제가 또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려면 어울리려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긴장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이해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하면서 그럴싸하게 계속 반응을 보여줍니다. 근데 또 저는 뭐라고 말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까?" 물어보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우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면서 대화를 마쳤어요. 자, 이렇게 토론, 대화, 이 사람의 생각을 나누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보세요. 우리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 친구가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또한 그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들을 해 줬습니다. 그럼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상대와 토론도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머릿속에 습득한 상태로 종이에다 글쓰기 하는 그런 수업, 그런 것도 매우 좋고요. 제가 토론 수업을 이걸로 했었던 적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역할을 주고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너의 역할 챗GPT는 이런 역할을 줘라. 그리고 토론하는 사람은 이런 역할을 가지고 해라."라고 이렇게 해서 토론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개인 크롬북을 주고 개인 크롬북에서 챗GPT를 이용해서 토론을 하고 모두먼들끼리 같이 사실 정보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하는 토론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 토론 대회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챗GPT와 토론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유의미한 질문들을 잘 만들어내는지를 찾기 위해서 한 친구는 검색을 도와주고 한 친구는 질문을 만들어내고 프롬프트를 쓰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GPT끼리 대결해보는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학생들에게 룰렛 게임으로 주제를 던져줬어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빨대 일회용 컵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 챗GPT에게 질문을 하면서 서로 역할을 정해보는 거죠. 나는 찬성한다, 너는 반대한 입장을 한번 논지를 펼쳐보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두끼리 논의를 해서 질문을 만들어내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챗GPT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의 질문에 대한 논리를 펼쳐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처럼 이렇게 챗GPT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또 이 인공지능과 함께 토론하고 또 같이 글쓰기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제공되고 있으니 학생들과 함께 많은 수업으로 이거 한번 만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